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이제 뛰고 온 북한 선수들이 중간중간 와서 신발 달라고, 장비 달라고, 장비.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밤에 숙소 앞으로 가서 그 바구니 내려주면 거기다 전달해주고 이랬던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도 자존심 센데 갖고는 싶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선수들이 신발도 달라고 하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도 근데 이 그 마음을 좀 아는 거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집안이 조금 좋지는 않아서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성장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발이 계속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은 자기보다 신발이 큰 거는 신을 수 있는데 작은 건 못 신어. 그럼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항상 10mm 큰 거를 맞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신다 보면은 이제 좀 빵꾸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낚시 바늘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네, 그걸 맞아요. 꼬매가지고 맞습니다. 신고 그게 이제 발에 성장기니까 이제 맞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또 못 신을 때가 와. 그때까지 신발을 신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북한 선수들의 이런 장비 또 특히나 신발에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어떻게 제가 더 구하겠어요? 잘 알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선수도 북한 선수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아, 왜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니폼도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새 유니폼을 지급해주고, 예, 저희처럼 약간 좀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그냥 세탁해서 그대로 받고 이제. 아니 약간 유니폼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유니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북한은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뒤에 DPR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주문 제작이 된 게 아니고 빨간 운동복에다가 자수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세탁한 거를 받아서 입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어느 날 정말 KR만 입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으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일본 아티스틱 스위밍 올림픽 메달리스트 친구가 저한테 운동복을 줬는데 거기 제퍼 나왔어. 근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뭐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받았어요. 주니까 선물이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제가 그 제퍼를 이렇게 해봤어요. 와 이거는 100년 지나도 안 떨어지는 너무 튼튼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세탁하고 한 3일 말랐거든요. 그 운동복이. 근데 얘네 건 그냥 한 번 툭 토니까 마르더라고요. 스포츠니까. 잘 마르지.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거. 그게 경기력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 스포츠대회 딱 나가서 맞아요. 그날의 국력이 거기서 딱 보여지는. 아휴, 제일 친하죠. 사실 이게 북한이 이제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브라질에서 뭐 축구 때문에 온다 이러면 거기 교민사회 뭐 이런 쪽에서 미리 북한 쪽과 또 북한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교민사회나 또 우리 정부 또 체육단체 또 현지에 있는 민간 단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3년에 그 양궁 자기들 선수들이 이제 시범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줬다 이랬는데 그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국산 양궁이었잖아요. 한국산 양궁. 윈앤 윈이라고 그 이게 막 오래전에 한번 북한한테 줬는데 김정은이가 시범할 때 보니까 들고 있는 거는 다 그때 최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걸 써보고 좋으니까 좋지. 그걸 이제 중국이나 제3국 통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저희 때는 저청년이 그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맞네. 보내줬었어요. 조청리원 쪽에서 지원했겠고. 수경을 처음으로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저청년으로부터.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영복 입을 때 북한에서 원래 저희가 코치님들한테 사서 입는 거는 한 달 지나면 이게 쫙 늘어나서 의도치 않게 섹시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근데 갑자기 저청년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했대요. 막 이렇게 잡았다니까 딱딱 서려서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력이 갑자기 초수가 막 확 당겨지는 거예요. 아, 선수들한테 이게 있겠네요. 완전 있죠. 그 사실은 왜 그래 수영복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스피드 그 수영하는 맞네. 선수들 그래서 유니폼 뭐가 금지시켜야 돼. 왜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 유니폼 가지고
기록 단축을 시켜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탁구는 그래도 주력 종목이 들어가잖아요. 탁구는 잘했잖아요. 그래도 북한이 비교적 잘하는 네, 종목이니까 네. 지원이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탁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라켓이라던가 이제 공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을 좀 당연히 해줘요. 줘야지, 예, 그거. 예,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고무 예, 나가고. 공도 깨지고 라켓도 이제 러버를 바꿔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바꿔야 되고 한데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2번인가밖에 못 바꿨던 것 같아요. 몇 년을 하셨는데 선수요? 선수 생활은 이제 5년 정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5년? 바꿔주지를 못해요. 없어서. 예, 바꿔주지를 못하고 이제 라켓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동그랗잖아요. 탁구 라켓이. 근데 너무 찍혀서 이게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절반이 날아가요. 이게 찍히고 하다 보면 떨어져서 절반이 날아가요. 진짜 그런 거를 쓰게 되고 제일 속상했던 건 공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면 이제 땜빵해서 써야 되고 찌그러지면 공을 땜빵을 한다고요? 네, 펴서 써야 되고 막 그걸 이제 어떻게 땜빵을 해요? 안 쳐지는데 이거? 얇잖아요 또. 네. 판선이 확 떨어지면서 그거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이 제 땜빵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아실지 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옛날에는 그 필름을 넣어서 쓰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그 인화한 그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필름 있죠, 필름. 오려요. 이만큼 조금씩 오려가지고 걔를 그 샤포라고 하죠. 샤포로 막 이렇게 갈아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네. 거예요. 만들어서 그 공의 깨진 부분에다가 그 고강도 접착제를 딱 붙여요. 붙이고 걔를 이제 또 다시 샤포질해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뗀 거는 괜찮은 거고 이제 그거를 막 3번, 4번 떼다 보면 탁구공 요거를 예, 공이 앞으로 쳤는데 옆으로 날아가고 중심도 어디로 안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위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계속 불구치기로 들어오니까 공이. 어딜 쓸지 몰라. 없다. 근데 진짜 엄청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도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활약 좋았던 게 경쟁이구나. 예, 대회를 나가면 공이 안 좋은 공을 썼다가 대회를 나가면 좋은 공을 쓰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불규칙이 없어. 불규칙이 없어. 선수서 1등도 해봤어요? 네, 제가 청소년 대회 나가서는 평양 갔을 때는 이제 입상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왜 그만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용품이 없어서 매일 그냥 이제 체력 훈련만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술 훈련을 못 하고 그냥 체력 훈련만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선수들을 단체로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송이버섯 할당량이 있었어요. 외화벌이용으로. 선수들을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송이버섯 따라고 선수를 데려다. 산에 풀어놓는 거예요. 선수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마라톤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마라톤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아니, 마라톤도 마찬가지. 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마라톤 신발 또 빵꾸 나면 이거 어떡하겠어. 네. 저번에 이제 올림픽 막 할 때 있잖아요. 이제 북한 선수들 라켓 뭐 쓰나, 라바 뭐 쓰나, 유니폼 뭐 입었나 진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치. 라바도 외국 선수들 보면은 금방 막 새거 반짝반짝 붙인 게 티가 나요. 근데 북한 선수는 아니에요. 벌써 다른 게 보여요. 쟤네는 저거를 쓰다가 나온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계속해서 이제 북한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예전엔 정말 일말의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북한 선수를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국제대회 나온 선수를 보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정신무장한다고 뭐 극기 훈련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얼음물에 막 입수까지 하고 해병대 같은 네, 거. 막 동계훈련, 네, 그런 것도 했었는데 아니 북한 선수들은 그런 극기 훈련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국기 훈련이라는 말은 없고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파라파라는 바로 그런 말 썼었어요. 네,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물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종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영장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데우지 못하는 거예요. 찬물에 들어.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장인데도 불구하고 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 선수들이 추워한다고 하면 한 3일은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수 때 정말 훈련하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찬물에 입수해서 10시간을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그 저체온증 안 와요? 아니 진짜 그래서 찬물이잖아. 저는 지금도 여름에 더운 걸 모르겠어요.
너무 추운 찬물에서 훈련을 했기 이게 때문에. 적응이 됐구나. 네, 근데 그 찬물에서 뭐 죽어라 훈련하고 입술은 매일 파래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숨 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블랙아웃 와서 죽을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기절하잖아요. 숨 참다가 갑자기 물속에서. 기절을 밥 먹듯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냥 이렇게 해병대처럼 숨을 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술 정목을 표현하면서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세워놓고 숨을 참게 하는 거예요. 발 위에 있구나. 네, 발을 위에 있고 코치님이 땡땡 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땡땡 해서 나왔을 때 거의 블랙아웃 하면서 여기 왔는데 다시 땡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단지 숨만 참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되면 거의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서 내 몸을 컨트롤을 해야 되죠.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이 고막이 아파오니까 압력도 잡아야 되고. 저희는 진짜 훈련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시합 나갔는데 졌어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면 중간에 맞아요. 중간에 그냥 바로 싸대기 맞고 싸대기요? 그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그 강목이 한 7, 8cm 두께가 되거든요. 그 강목으로 맞아요. 진짜 다리뼈가 막 골절될 정도로 맞아도 그렇게 맞아도 그때는 선생님들은 아예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니 엄마가 그러고 보면은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선수 만약에 뭐라고 하면 뭐 시합이라든가 출전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도 이제 말을 못 마음이 하고. 아프셨겠다. 근데 그거를 안 맞으려고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고 진짜 이겨야 거기에서 정신력이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신력이. 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네네. 유소년 시절에는 7, 8cm 되는 강목으로 맞자. 그러니까. 간신히 지역에서 이제 꿈나무가 돼서 국가대표가 될 만하면은 식당 들어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차별받아. 뭐 돈 없으면은 국제대회도 못 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들, 힘든 상황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거기 이제 사상훈련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맞아요.